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입니다. 2020년 상반기 워크샵 경영지원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전략 체계도. 다음은 T&I 위대한 기업 문화의 전략 체계도입니다. 미션은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한 행복한 인류의 미래. 2020 비전은 위대한 기업 문화의 선순환 구조 확립. KPI 목표는 2020년 매출액 1,000억 원, 영업이익률 8.5% 이상 달성. 전략 목표는 미션, 비전, 목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표 매출액 1,000억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표는 규모에 따른 기업의 분류입니다. 2019년 연매출 300억을 달성한 T&I는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목표 매출액 1,000억 원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T&I의 목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중견기업이란 하청업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기업 수준의 조직 체계와 세계화, 경영혁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파트 2 경영 환경의 변화. 불확실성과 속도가 커지고 빨라졌다. 조직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멸하거나 쇠퇴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영 환경은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하며 변화의 불연속성이고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예측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환경에서 현재 T&I의 조직 체계와 역량으로 3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이란 무엇일까요? 아래 표는 지식의 3가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알려진 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알려진 미지, 그리고 이에 반해 불확실성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기 보시는 SC 분석, STP 전략, 포피 믹스 등 이상의 분석 방식이 비교적 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영 환경은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그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준비한 수학 분석이 실현 가능할까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의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래 신속 적응 전략과 신규 기회 창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신속 적응 전략은 예측이 가능한 결과의 범위 내에서 민첩하게 기회를 포착하는 적응 전략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투자를 통한 현상 유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기회 창출 전략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가 없습니다. 새 시장 형성 전략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산업에 진입하거나 누구도 진출하지 않는 신흥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경영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민첩해져라. 전통적 전략 수립은 전략 기획 부서 및 경영진의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 환경에 대한 예측과 경쟁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연중 1, 2회 전략을 짜 선 수립 후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변화에 민첩한 전략 수립은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탑다운과 바텀업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넓고 깊은 환경 정보를 탐색하고 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파악하여 연중 계속해서 전략 수립을 하고 전략 수립과 실행의 긴밀한 연계,
또는 동시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클라우드 컴퓨터,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경제, 정치,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들까지 모두 데이터화되고 데이터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의 무한 확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영지원팀의 전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는 준법 경영입니다. 말 그대로 법을 따르는 경영입니다. 왜 법을 따라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집니다. T&I의 경우도 법률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냈던 표시광고법 위반과 라돈안전기준 초과로 인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위반입니다.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 시 법을 알고 이해하고 적법한지 확인하고 영향을 검토 분석하면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언어인 법을 통해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경영 환경적 요소인 알려진 미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 방법인 것입니다. 애자일, 변화에 유연한 조직을 두 번째 전략 목표로 삼았습니다. 애자일이란 민첩한, 기민한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경영 방식의 대안으로 부각된 경영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을 통해 끊임없이 실험하고 소통하는 것은 모든 기업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T&I는 상품 개발팀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영업팀에서 그리고 경영진에서 결과물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며 오류가 발생 시 초기 개발 단계로 돌아가 전면 수정을 합니다. 애자일은 특정 부서가 아닌 개발부터 생산, 검수, 마케팅, 판매에 이르기까지 업무과제 중심의 필요한 인원들로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 여러 유관부서가 실시간 피드백을 진행해 준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자일은 1980년대에 신제품 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시작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해외 기업과 LS그룹,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 SDS 등 국내 기업의 도입 사례가 있습니다. 애자일 조직은 민첩한 대응을 위해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직급 체계를 없애며 소그룹을 구성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런 소규모 그룹은 계획 없이 실행을 하여 도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적인 피드백으로 다른 대안으로 대체를 하며 최종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 구조를 가지고 리더 한 명이 아닌 자율 구조를 가진 구성원이 모여 지혜를 모으는 집단 지성을 이루며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전원 리더 체계를 구성합니다. 그리하여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인재 관리를 통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혁신 문화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애자일은 특정 툴이나 프로세스가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에 민첩한 조직, 애자일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전통적인 인재 관리가 개인 직무 기능과 통제, 표준화와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관리 기준으로 삼았다면 팀, 사람, 역할 및 프로젝트, 자율, 다양성과 학습과 혁신 등으로 인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직무 전문성과 성실성, 로열티, 근면성보다 열정과 창의성, 주도성, 협업, 스킬, 전문성 및 잠재력, 학습 민첩성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탑다운 방식의 팀 목표와 개인 성과 중심의 보상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팀 목표를 수립하고 팀과 전사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며 재무적, 영업적 목표나 미션에서 벗어나 자율성, 역량 향상, 소속감을 충족시키는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특정 포지션 후보군 중심의 소수 인재 관리를 넘어 잠재력 중심의 폭넓은 인재풀을 가지고
다수에게 개방되는 리더십 개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략 목표는 조직 문화 성장 마인드셋, 성장하는 사고와 태도입니다. 조직 문화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문화에 대하여 표면적 이해만 있는 경우 구성원은 조직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폭넓고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하여 성공의 손익부터가 아닌 개인의 질적 성장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성과 이익보다는 조직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확정해 나가야 합니다. 조직과 구성원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위대한 기업 문화의 목표와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문화와 성공을 제정해 나가 위대한 기업 문화의 TNI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 4 경영지원팀 중장기 계획입니다. 경영지원팀 장기 과제 및 업무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월 지급액의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로 사회 적립하는 것입니다. DB형과 DC형의 운영 방식이 있고 퇴직연금 제도 가입 결정 시 적립금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적립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회사의 업무 규정, 관리 규정, 업무 매뉴얼 등을 구축합니다. 직원들 간의 협업과 소통으로 TNI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데이터,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회사의 조직화와 근간이 되는 하드웨어를 구축합니다. 사업팀의 온오프라인 판매 관리의 전선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고자산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카운트 재고자산을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재고자산 및 원가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이해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중장기 과제입니다. 현재 상황과 개선 방안을 비교하여 작성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확립입니다. 현재 경영지원팀의 전문성과 업무 분장 구분이 모호합니다. 자금 업무는 1인이 전담하고 있고 총무 업무는 담당이 있으나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회계와 법인 세무 업무는 매출, 매입, 비용급여 등을 3인이 전담하고 있고 여기에 TNI 컬처스 경영지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전문성 업무에 따라 팀을 분할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재무팀은 자금, 회계, 법인 세무를 담당하고 결산 업무 등 중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략팀은 기획, 인사, 급여 등을 담당합니다. 1인 전략기획팀을 팀으로 조직화하고 인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다음은 사업팀 전담 인력 배치입니다. 현재는 매출, 매입, 비용급여 등 업무 유형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업무 능력 및 지식만 향상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팀 유관부서의 특성 이해가 부족합니다. 매출, 비용 등 연관 업무의 연결 및 결산, 원가 등의 총괄적 검토 능력 증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TNI 경영지원팀 TO인 5명을 모두 충원하여 TO 인력별이 각 사업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것입니다. 업무 유형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팀으로 구분하여 매출, 매입, 비용 정산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팀에 대한 업무 전담 및 지원 업무를 특화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입니다. 업무 능력 개발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산 감사 등 전문적인 회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팀 전담 업무로 업무 유형 및 처리 방안을 공유할 것입니다. 사업팀이 영업, 구매, 회계 등을 포괄하는 사업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 2020년 상반기 워크샵 경영지원팀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